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인데요. 그 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자, 김주애가 갑작스런 또 방중 소식이 들리면서요. 김정은 위원장 혹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그래서 후계자를 빨리 등판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확산을 하고 있죠. 자, 북한은요, 단백질 사과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건강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 밑에 땡땡땡을 묻었다고 합니다. 1번 돼지, 2번 대왕문어, 3번 황구입니다. 자, 어떤 걸 묻었을까요? 자, 이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에 열린 중국 열병식에 참석을 해서 그야말로 첫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에요. 그런데 아니 이 자리에 12살 된 자신의 딸 저렇게요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걸 보고 중국인들 그리고 외신들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중국에 방문했다는 것만큼이나 김주애가 등장한 것에 정말 외신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좀 재미있는 걸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중국의 SNS에 저 김주애를 보고 네 번째 돼지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한자로 쓰면은 찐스빵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찐은 김씨 일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쓰는 네 번째. 빵은 돼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네 번째냐? 네. 중국 사람들이 김씨 일가를 지칭할 때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네 번째 돼지가 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돼지는 김일성, 두 번째는 김정일, 그리고 네. 김정은, 김주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동맹과 혈맹을 강조를 하지만 네. 중국인들은 여기서 두 가지를 풍자하는 것인데 하나는 세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체격이 다 뚱뚱하다라는 네. 것을 풍자하고 있어서 심지어 북한에서 2016년에는 공식적으로 당국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를 너무 이렇게 대놓고 웃음거리로 삼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라고 네. 해서 중국의 정부 당국에서도 나서서 그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뭐 누구라고 명시를 하지 않고 네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단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뭐 단속을 하려고 해도 중국은 굉장히 또 비판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김주애의 나이가요 고작 12살, 그러니까 초등학생에 불과하다 보니 그럼 왜 이렇게 빨리 등판을 시키려는 거냐,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많은 국제 경험을 좀 쌓게 하려고 일부러 데리고 나온 거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주애가 언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한 게 2022년부터거든요. 네. 자, 북한이라든가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는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주애는 이제 국내 정치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후계자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외교 무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필요하거든요. 김정은의 어떤 사례를 우리가 비교해서 봤을 때 김정은은 후계자로 갑작스럽게 지정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외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고 초반에 좀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김주애에게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주 초기부터 이렇게 외교 무대에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로 추측되는 이유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후계자로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후계 구도의 제도화 과정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백두혈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체제를 결속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대외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이 북한의 전략적인 파트너에게 김주애를 차기 후계자로 사실상 승인해달라라는 네.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보면 후계 구도가 국내 승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방국들의 묵시적인 인정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김주애를 등장시킨 것은 이렇게 승계 정당성의 국제적 승인 과정을 거친 게 아니냐라는 네.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왜 데뷔시켰냐? 건강 이상설이에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아파서 김주애를 빨리 이제 좀 등판시키려고 데리고 나온 거다 이 얘기인데, 근데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 이상설이 자꾸 거듭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정설이 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종합병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김정은 같은 경우에 심장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는데, 특히 할아버지 김일성이 심근경색으로 82세에 사망했고요. 아버지 김정일도 똑같은 병으로 69세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력까지 겹쳐지는데, 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2014년 집권 3년 차에 다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렇게 지팡이를 짚고 나왔는데 네. 저 때가 만 30세에 불과할 때입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몸에 무리가 가고 문제가 있는지, 저 당시에 40일이 넘게 공개석상에 자취를 감추면서 사망설까지 나왔었어요. 당시에요. 네. 저보다 어릴 때인데. 그렇죠. 지금도 40살밖에 안 돼도 벌써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그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부터 건강 상태를 한번 저희가 추적을 해볼게요. 예, 그동안 언론에 좀 공개가 됐던 건강 이상 시그널을 한번 저희가 모아봤어요.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 자, 먼저 머리부터 볼게요. 그냥 붉은 얼굴과 거친 숨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숨소리가 어떤 숨소리길래 그런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의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요, 아니 저렇게 걸은 뒤에 보면은 얼굴이 굉장히 또 빨개져 있고요, 굉장히 상기되어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 방명록을 서명을 할 텐데요, 이때를 자세히 보면은 숨을 들썩들썩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요, 들썩들썩하죠. 영상을 또 계속 한번 볼게요. 다음 영상인데요. 제가 숨지 않았어요.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서로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 의지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아니, 분명 뭐 얼굴도 붉고 유독 숨이 차하는 것 같아요. 네, 보다 그렇습니다. 보면 저도 숨 차는 느낌도 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김정은이 어떤 연설하는 걸 보면 덩달아 이렇게 숨이 차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집권 초창기 2012년에는 90kg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뭐 해가 거듭해질수록 체중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요. 지금은 약 140kg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사이에 각종 성인병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족력이 또 심장 질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은 이제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운동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건강 관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 같지만 관리는 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도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이 연설을 할 때마다 북한 주민들도 덩달아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네. 저러다 숨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주민들도 우려를 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시그널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자,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거네요. 목 뒤에 혹이 있고 얼굴에 뾰루지가 있다는 건데, 자,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저렇게 목 뒤에 접히죠. 접히면서 저게 이제 이전에는 혹이었던 거를 일부 뭐 제거한 걸로도 추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또 왼쪽 뺨에는 뾰루지. 자, 저건 중국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인데요. 저 때도 뾰루지가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저 혹이랑 뾰루지는 왜 안 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의학적으로 좀 제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도 똑같이 이제 뒤에 대형 지방종이 생겨서 뭐 혹이 엄청 크거든요. 좀 야구공만한 정도로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당연히 제거를 시도했겠죠. 네.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뭔가 신경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건드리지를 못한 것 같고 2021년 8월에 김정은이 처음 목 뒤에 파스를 붙이고 나왔을 때 네. 그때 저건 뭐 그냥 좀 문제가 있는가 이랬는데 점점 그게 부풀어 오르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면 뭐 김일성, 김정일, 저렇게 파스 김정은 붙였네요. 네, 거의 뭐 비슷한 이런 크기로 양상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2020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뾰루지 같은 게 발견됐는데 네. 저희는 처음에 그냥 여드름인 줄 알고 오. 저거 곧 제거하겠구나 이랬는데 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아직까지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무슨 우담바라도 아니고 얼굴에 계속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계속 뾰루지가 있는 상태네요. 저게. 네, 저게 아주 좀 보기에 신경이 쓰일 텐데 네. 김정은도 뭐 야, 이거 좀 없앨 방법 없냐 이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 근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의견까지 주셨고 또 세 번째 시그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몸무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BMI 이걸 딱 체질량 지수로 보면은 우리 국정원이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몸무게가 140kg에 달한다. 그리고 이 신장 대비 체중 이걸 같이 분석을 해보면 BMI 지수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정상 기준은 25입니다. 근데 이 25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 48인 것으로 우리 국정원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러면 김일성 주석을 따라하려고 일부러 살을 찌웠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김일성 주석과 비교하면 어때요? 김일성 주석이 그 당대의 키가 170cm가 넘어서 상당히 건장했고요. 예. 그래도 저렇게 살이 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960년대 우리 언론에서는 언젠가는 살쪄서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럴 정도로 많은 언론에서 좀 조롱 섞인 기사를 내기도 했었는데 김정일도 1990년대 건강 이상설과 또 비만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사인이 당뇨와 심혈관 질환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정은도 역시나 이 비만인데요. 이 선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비만인 것은 앞서 그 BMI 지수가 48이라고 했잖아요. 네. 일본의 초특급 대형 스모 선수가 45까지 일부러 찌워요. 많이 먹고 운동을 네. 많이 해서. 그런데 김정은은 그게 아니고 정말 기름진 음식 좋아하고 운동을 안 해서 48까지 오른 거잖아요. 이게 BMI 48은 병적 비만 범주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저희가 해가 갈수록 체중이 좀 어떻게 증가를 했는지 한번 모아봤어요. 띄워주시죠. 자, 이렇다고 하는데 박상현 교수님 이거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90kg였다가 지금 140kg까지 네. 앞서 우리 김금혁 씨도 얘기를 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체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관리도 하고 있는데 예. 살이 빠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피부 상태도 안 좋고 아마도 잠도 못 자고 당뇨도 있고 뭐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체중 변화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보면 이영종 소장님. 네. 2018년에 140kg이었다가 2021년에 120kg으로 20kg이 주네요. 그렇죠. 저때 뭔가 각고의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때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 부인 이설주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우리 이가 남편이 뭐 말도 안 듣고 그 담배 끊으라 그래도 안 하고 이런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뭔가 외부에 좀 이렇게 이상 징후 나타나고 이렇게 되니까 혹독한 좀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2021년 9월 9일 네. 북한이 이제 정권 수립일인데 그때 나왔을 때 보면 목 부분이 좀 이렇게 헐렁해지고 뭐 빵빵한 느낌이 좀 줄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셔츠도 예.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 보이고 이래서 상당히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곧장 아마 요요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 때네요. 2021년에. 그렇죠. 지금 오. 상당히 뭐 좀 보통 때랑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네요. 20kg나 빠졌으니까 예. 아무리 뭐 140kg라 그래도 상당히 좀 건강해 보이는 이런 모습인데 차이가 나요. 2020년 대비 홀쭉해진 모습이 좀 있네요. 그렇죠. 지금과 비교해봐도 뭐 훨씬 이렇게 날씬한 모습인데 당시 국정원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마 첩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해 2021년 12월 국정감사에서 예. 140kg에서 20kg으로 감량을 했는데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140kg로 복귀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어쨌든 실패를 다시 한 건데 네. 이 과정에서 이게 불면증도 일종의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근데 이 북한 노동신문에서 예. 김정은이 밤 새워서 일한다고 오히려 선전을 했어요. 아. 그런데 그거를 이만큼 우리 인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한다라는 것을 그런 의도로 노동신문의 위대한 어버이의 하루
라는 기사를 냈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아 진짜 불면증이 있는 거구나라고 국내에서는 또 해석을 하는 시그널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김정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끝나고 네. 나는 밤새워서 일할 때 낮에 고민했던 것들을 풀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5시까지 일을 한다라는 네. 것으로 본인이 선전을 직접.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불면증은 오히려 어떤 헌신으로 포장을 해서 선전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아 정말 이게 불면증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게 됐고 앞서 이영종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에서 2016년 국회 보고에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불면증 앓고 있고 그 이유는 신변 위협으로 고민이 많아서 수면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체중이 이렇게 느는 게 불면증 때문만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식사 습관은 어떤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식사 습관이 정상인의 식사 습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먹을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반면에 김정은은 보통의 모든 본인이 먹고 쓰는 걸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에메란트 그 치즈 있지 않습니까? 에멘탈 치즈. 에멘탈 네. 치즈, 스위스 유학 시절 때 그렇게 즐겨 먹었다는 치즈를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한 뭐 코냑이라든가 와인이라든가 이런 음주 이걸 새벽 3시, 4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방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음식들만 먹고 있고 또 술을 줄이지 않고 있고 여기에 담배, 재떨이는 어딜 가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모든 식습관이 엉망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한 언론에서 분석을 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 수명이 아니 지금으로 따지면 2026년 그러니까 네. 내년 불과 1년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그냥 이게 뭐 대충 눈찜작이나 어떤 예. 설로 그 분석을 낸 게 아니라 미국의 한 유명 보험 회사의 수명 예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이프 스팬 칼큘레이터라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네. 김정은이 2026년 42세로 사망한다. 이제 넉 달 뒤면은 42세인데 내년이잖아요. 2026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정은이 그만큼 네. 뭐 폭식이라든가 또 흡연, 음주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때도 내가 이 북한 체제가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촛불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런 거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뭐 42세 사망 이게 김정은의 건강을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이렇게 좀 적신호로 이렇게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건강, 위험 신호가 점점 관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니 북한에서는 이 김 씨 일가의 건강을 따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네, 북한에서 김 씨 일가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안정성과 연결이 되잖아요. 예. 김 부자의 건강은 체제가 권력이 그만큼 곤고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만수무강 연구소. 김 씨 일가의 건강을 연구하는 아주 초특급 비밀 기관입니다. 오. 북한 주민들은 몰라요. 그리고 연구원들이나 박사급 이상들도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저는 이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실제로 연구를 하던 북한 이탈 주민 박사와 취재를 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네. 평양에 3곳이 있고 수천 명의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 근데 각각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에 불려가서 비밀 서약서를 쓰고 넌 여기서 김 부자 그리고 김 씨 일가의 건강만을 위해서 집중하고 연구해라고 비밀리에 잡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몰라요. 여기서 일하는 걸. 여기서 당연히 좋은 음식,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약도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건강에 좋은 담배도 개발하고 네. 맞춤 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화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박사와 같은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띄워주시죠. 자, 북한은 이 단백질 사과라는 거를 만든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근데 사과나무 밑에 뭘 묻었다인데 박생 교수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 뭐 단백질이니까 문어가 좀 단백질 아니에요? 돼지도 단백질이 있고 네. 황구입니다. 황구. 황구요? 황구가 누렁이에요. 누렁 강아지. 아니 누렁이 황구
묻는다고 이게 좀 너무 잔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단백질 사과가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단백질 사과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사과는 섬유질이자 비타민 C입니다. 단백질을 왜 굳이 사과에서 섭취를 합니까? 북한에서의 논리는 이 황구나 혹은 황소개구리 같은 동물을 겨울철에 사과나무 밑에서 심으면 그것이 그 흙에 흡수가 돼서 사과나무 뿌리가 이 단백질을 흡수해서 사과의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공급이 된다. 그렇게 주장해요. 네, 사과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네.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 사실 과학적 예. 근거가 없죠. 그냥 그렇죠. 비료의 역할은 할 수 있겠죠. 어. 비료의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뭔가 체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 이렇게 김 부자를 위해서 김 씨 일가를 위해서 건강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단백질 사과라는 어떤 것까지 만든 게 아닌가. 충성 1호라고 불려요. 단백질 사과의 네. 이름을. 네. 아니 북한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인 거잖아요. 이런 걸 믿어요? 믿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들의 만들고 있는 뭐 단백질 사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가 만수무강을 위한 뭐 불로초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씨 일가의 수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의학이고 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연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은 전형적인 독재 국가가 보여주는 지록 위만 아니겠습니까? 뭐 독재자가 하라면 해야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니 만수무강 연구소의 연구자들이요 각종 연구 개발을 또 김씨 일가만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이게 뭔가 붉은 열매가 뜨네요. 이건 뭡니까? 이거 산삼꽃입니다. 산삼꽃이요? 네, 산삼꽃인데 왜 산삼꽃이냐고 하면 김일성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김일성은 본인의 어떤 신체가 산삼이랑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산삼은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삼을 먹는 대신 어떤 산삼 어떤 그 추출물을 통해 가지고 다른 식물에 그걸 입혀서 다른 식물을 먹을 때 산삼을 먹은 것 같은 효과가 나게끔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저런 뭐 산삼꽃 같은 건데요. 네. 사실 아무런 효능은 없다라고 합니다. 또 그런 일각의 주장이 있는 건데. 그럼 두 번째 식품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뭘 만들까요? 이거는 뭐 빵같이 생겼네요. 네, 이건 빵은 빵인데 이제 상식을 파괴한 빵입니다. 무슨 빵인데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빵을 먹으면 좀 맛있고 이러니까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배부르고 이러지만은 좀 건강에 네. 안 좋지 않을까, 살이 찌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신데 북한 만수무강연구소에서 먹어도 배가 부르지도 않고 살도 찌지 않는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부르지 않는 빵이요? 예,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를 위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빵을 즐기고는 싶은데 그 살이 찌지 않고 건강에 좋게 효모의 상태라든가 발효 시간이라든가 굽기 정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건강식 빵을 만들었다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저렇게 만들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빵 명가에서 벌써 몇 번은 나왔을 것 같아요. 저것도 말도 안 되는. 이거 뭐 과장된 거고 위에서 하도 그 만수무강에 대한 그런 걸 요구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냈다 이렇게 아마 뭐 좀 과장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또 만들어낸 식품이 있다고요. 세 번째 식품 한번 볼까요? 이건 식품이 아닌데요? 이거는 지금 보면 조선시대 상궁 모습이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약간 기미상궁의 모습을 닮았는데요. 북한에도 기미상궁이 있습니다. 저 김씨 일가가 먹는 모든 음식은 김씨 일가가 먼저 맛보기 전에 기미상궁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뭐 음식에 독은 없는지 혹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신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김씨 일가와 반대로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요. 네. 술도 즐겨 마시는 사람이 아닌 그런 건강한 사람들 위주로 이런 테스트들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좀 들을수록 황당한 얘기긴 한데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품들을 김씨 일가가 먹기는 합니까? 만약에 잘 먹고 소화를 했다면 저렇게 비만이 되진 않았겠죠. 140kg까지 될 때까지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 만수무강연구소 출신의 연구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부 먹기는 한다고 합니다. 네, 일부 특수식품들을 섭취를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선호하지 않아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정일도 그랬고 김정은도 너무나 고열량 식품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저 지도자의 기분을 맞추고 권위를 상징하기 위한 특별 대우 성격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비만과 성인병에 계속 시달려 왔고 만수무강연구소에서 좋은 음식들을 개발한다 해도 그러니까 잠깐 시식하거나 정치적인 선전에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라는 증언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만수무강 연구소도 차려놨지만 이게 밖으로 나가면 오히려 그러니까 생체 정보 보안을 굉장히 챙기는 모습이 포착되잖아요. 그렇죠. 위생, 건강 이런 거 하고 생체 보안의 유출 이런 걸 막는데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엽기적이기까지 하는데 네. 과거 남북 정상회담 때도 보면은 그 경호 요원들이 와가지고 서명할 펜을 다 막 소독을 하고 땄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저렇게 김여정이가 가져온 펜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호원들이 보안 조치하는 것도 못 믿겠다는 거죠. 이번 전승절 행사 때도 네. 경호원들이 김정은이 앉았던 자리를 막 티슈 같은 걸로 닦고 닦았죠. 소독을 예. 했잖아요. 생체 정보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유출 안 되게 하겠다 저렇게. 이런 건데 세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제 2018년, 2019년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갑자기 구강 청량제를 좀 먹어보라 그랬더니 안 먹더래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래요? 막 입을 벌려가지고 네. 막 먹는 신용을 하고 이렇게 삼키는 걸 보더니 그제서야 안심하고. 안심하고 먹더라. 음. 못 믿겠다는 거죠, 아무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안팎으로 본인의 건강, 생체 정보 보안까지 신경을 쓰는 건데, 자, 이 체제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앞으로 북한 체제의 명운을 가를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뭐 군부의 구테타, 뭐 내부의 후계 문제의 뭐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